안녕하세요, 오스스입니다. 할로윈이 진짜 끝났어요. 너무 보내기 아쉬운데 디저트를 마지막으로 정말로 더 보내버려. 근데 이번에 제가 할로윈을 작년에 너무 재밌게 보내서 올해도 재밌게 보내려고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중국 할로윈 제재 때문에 24년은 망했어요. 보내기 너무 그래서 아쉬운데 진짜로 보내기 전에 제가 중국 가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던 썰 하나 풀면서 할로윈을 정말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할로윈 기간 때 샀던 케이크들인데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안 먹었어요. 이거가 없어지면 진짜 할로윈이 끝나는 것 같아서 못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귀엽죠?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소주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산 건데 노느냐고 너무 바빠서 못 먹었어요. 초콜릿.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크림이 크림치즈가 풍부하구만. 사실 맛은 되게 평범해요. 그냥 크림치즈 초코 머핀. 빵 엄청 퍽퍽하고 근데 여기 안에 뭔가 크림이 또 들어있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뭐지? 얘는 마시멜로일 것 같고 원래 제일 맛있을 것 같은 거는 마지막에 먹는 거 국룰이죠? 이거는 그냥 롤케이크구나.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제 진짜 할로윈을 떠나보내는 느낌이에요. 이거 귀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이에요. 네, 제가 중국 가서 가장 어이없었던 순간, 가장 중국 생활하면서 끔찍했던 순간, 끔찍했던 기억, 끔찍했던 그날, 바로 21년 상하이 디즈니랜드 격리예요. 21년도에 그때 상해가 계속 봉쇄가 됐다, 해제가 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10월 때부터 봉쇄가 해제가 돼서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할로윈 기간 때 10월 30일에 이제 상해 디즈니랜드를 놀러를 갔습니다. 그 전부터 친구들이 디즈니랜드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갈 수가 없었죠. 네, 아름다운 디즈니랜드입니다. 이게 진짜 이 디즈니 성이 딱 보이는 순간 그때 마음은 말로 설명을 못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썰 얘기하면서 디즈니랜드 꿀팁 아닌 꿀팁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챙기면 좀 좋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디친자라서 진짜 많이 가거든요. 이때가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았어요. 에버랜드에서 챙겨온 그거예요. 에버랜드 거. 제가 할로윈 의상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씨 너무 튀는 거 아니야? 관종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주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 약간 고스족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랜드 갈 때는 못 입던 옷들 입고 가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는 디즈니랜드 갈 때마다 항상 좀 평소에는 못 입을 것 같은 옷들을 입고 가요. 재밌어요. 제가 처음 디즈니랜드를 간 거라서 그냥 발 가는 대로 막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때 캐리비안 해적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갔는데 갔던 이유가 아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여기를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이 놀이기구가 진짜 제가 그 디즈니랜드에
자본을 좀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영화 속 세상처럼. 그래서 이거 진짜 바닷속 같잖아요. 그래서 이 캐리비안 해적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면 이거는 진짜 꼭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놀이기구 타고 이제 연극을 보러 갔는데 이 캐리비안 해적 연극이거든요. 그 가면 이제 배우들이 다 중국어를 해요. 중국어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재밌긴 했어요. 그냥 뭐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주는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도 추천을 드립니다.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분위기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론을 타러 갔어요. 디즈니 가면 꼭 타는 놀이기구인데 이 당시에는 인기 어트랙션이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내가 예약을 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료로 내가 선착순으로 그 시간 안에 예약만 하면은 빠르게 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그 패스트트랙 이용권을 사야 돼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저는 보통 디즈니랜드를 평일에 다니고 그리고 놀이기구를 잘 안 타서 구매는 하지 않는데 주말에는 그거 없으면은 놀이기구 타기도 힘들고 즐기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비싸요. 구매는 디즈니 그 공식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놀이기구를 잘 못 타서. 근데 재밌긴 했어요. 이거는 디즈니 할로윈 굿즈고 그 시즌마다 할로윈 굿즈가 계속 나와요. 비싸요 근데. 그 다음엔 퍼레이드를 보러 갔는데 제가 이때는 디즈니 초짜라서 이렇게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별로 사진을 찍은 게 없어요. 지금은 보통 퍼레이드 시작 한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자리 잡고 앉아서 봐요. 이게 공연 맨 앞에서 보면 재밌는 게 캐릭터들이랑 되게 거리가 가깝거든요. 캐릭터들이 가면서 막 인사도 해주고 막 악수도 해주고 그래서 퍼레이드 같은 거 좋아하시면 좀 캐릭터랑 내가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퍼레이드 하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퍼레이드 즐기면 진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뒤쪽에서 서서 봐가지고 이때도 막 사람에 낑겨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즈니타운에 가서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갔는데 여기가 음식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치즈케이크 1000칼로리. 어쩐지 디즈니 갔다 오면 살이 안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도 이렇게 즐겼고 이게 뭐냐면 DJ 부스예요. 할로윈 때 이런 DJ 부스가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DJ 하고 직원이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악당 분장한 사람들이 같이 춤춰요. 같이 춤추면 그 관객들이 이 DJ 부스 앞에서 같이 춤춰요. 되게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이 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춤추면 따라서 춤춰요. 그리고 할로윈 때가 재밌는 게 이런 악당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공연도 하고 그리고 포토타임도 있고 그래서 디즈니 악당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할로윈 때 디즈니랜드 방문하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풍선 또 들어가 있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그 사탕 달라고 이렇게 삥도 뜯고요. 그리고 저녁으로 넘어가면 저녁에는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디즈니 성이 저녁 때 이렇게 핑크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할로윈 시즌에 그 할로윈 퍼레이드를 따로 하는데 또 이거 보는 재미가 되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보면 할로윈 약간 메인은 얘네 같아요. 도널드 덕이랑 데이비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밤에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이때도 저녁에 캐리비안 해적 쪽을 갔는데 아마 이쪽이 좀 할로윈스러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약간 좀비처럼 꾸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관객이랑 막 얘기하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좀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부러웠어요. 이게 막 가가지고 말 걸면은 이 사람들이 막 같이 대화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그냥 힐끗힐끗 보기만 했어요. 디즈니가 밤이 되면 사실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볼만한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지금 주토피아가 생겼잖아요. 주토피아가 밤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주토피아는
낮에 가서 즐기시고 그리고 밤에 가서 즐기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DJ 있죠. 이 직원들이 막 흥을 돋구면 옆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뛰면서 막 노는 거예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 직원들이 돌아갔는데도 사람들이 흥이 이게 안 멈춰져서 계속 지금 뛰어노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 갔는데 갑자기 불꽃놀이라는 거예요. 시작해버렸어. 난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불꽃놀이 할 때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처음 봤을 때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 할로윈 시즌에 나왔던 불꽃놀이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집에서도 계속 돌려봤어요. 아, 앞에 애기. 불꽃놀이 할 때 앞에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그 장소는 펜스 앞 아니면 뭐 이렇게 호수 바로 앞에 그냥 내 바로 앞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특히 아빠 애기들 이렇게 목마 태우면 그러면 그냥 디즈니 성은 못 보는 거예요. 불꽃놀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되게 멋있네요. 그 디즈니 성 보면 악당들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할로윈 시즌에만 볼 수 있어서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진짜 멋있어요. 다음엔 좀 뒤쪽으로 가서 봐야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백설공주 엄마 얼굴 있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음악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디즈니랜드 가시면 어플로 시간 같은 거 이제 체크하고 스케줄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불꽃놀이가 2번이 있다 그러면 그날은 디즈니랜드에 관광객이 많은 편이에요. 이때 불꽃놀이가 7시에 시작했는데 딱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딱 뭐 불꽃놀이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는 디즈니랜드를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쿨하게 집에 갔어요. 쿨하게 집에 가서 이제 라이브 하우스를 갔죠.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라이브 바인데 이때도 할로윈이라서 막 이렇게 꾸며놓고 아, 이때 오징어 게임이 유행해가지고 그 가수들이 다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노래 진짜 잘하는데 이 친구랑 그 코로나 되게 심할 때 헤어졌어요. 연락처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네, 공연 끝나고 이제 잘 놀고 집에 왔고 이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다음날에 출근도 했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앞에 선배가 야, 너 디즈니 가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디즈니 간다고 너무 신나서 온 사방팔방에 다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할로윈 시즌인데 왜 디즈니를 안 가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까발치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 애기 어린이집에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디즈니 간 가족들 있으면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 핸드폰은 연락이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회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리고 앉아있다가 30분인가 1시간 뒤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10월 30일, 31일에 디즈니 갔던 사람들은 신고하세요. 부랴부랴 신고를 했죠. 회사 환경보건부에 보건팀에 신고하고 그리고 저희 부동산 쪽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제가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갔는데 그 담당자가 언제 갔고 누구랑 갔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30일에 갔고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예?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갔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혹시 누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겁나 재밌게 놀고 왔다고. 이때 회사 그 격리 공간에 무시무시한 그 방독면 같은 마스크 쓰고 대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불러주는 차가 저를 격리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당시에는 2주 동안 호텔 격리를 하고 일주일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 2주 동안 호텔에 가야 되니까 짐을 싸서 나오래요.
부랴부랴 짐을 싸고 나와서 이제 호텔로 왔죠. 그 호텔로 갔을 때 그때 그 날씨랑 햇볕이랑 버스 탔던 그 환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오전에 잡혀가가지고 집에 오후쯤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진짜 되게 좋았어요. 소주에서 디즈니를 간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수송차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 명 같이 나왔어. 애기들도 나오고. 근데 애기들은 그냥 뭐 엄마가 가니까 그냥 좋다고 막 나와가지고 막 버스에서도 깔깔거리고 있고, 저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을 그냥 하고 있었고, 회사 걱정도 되게 많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떤 여자가 상해를 와서 엄청 재밌게 놀다 간 거예요. 이 여자가 10월 30일에 디즈니랜드 와서 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코로나 환자 밀접 접촉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겨요. 상해에서 이 여자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밀접 접촉자라는 걸 중국이 알고 그 여자를 기차에서 항저우역인가? 그쪽으로 끌고 내렸어요. 내려서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그 여자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양성이 나와서 양성이 나온 결과가 10월 31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에 그 여자가 양성이라는 거 뜨자마자 디즈니랜드가 봉쇄가 됐어요. 디즈니랜드가 봉쇄가 돼서 그 안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대요. 모든 놀이기구 싹 중단되고 갇혀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격리를 하러 갔겠죠. 토요일, 일요일에만 10만 명 정도가 왔었대요. 10만 명 다 이제 격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갇혔던 3만 명 진짜 너무 불쌍한 게 이제 놀이기구 다 운행 중단되고, 그리고 줄 서가지고 다 코로나 검사하고 가고, 디즈니랜드에서 위로차 불꽃놀이는 해줬대요. 코로나 검사하는 기간 동안 불꽃놀이는 보라고. 너무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죠. 제가 10월 31일에 디즈니를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 갇혔을 수도 있었겠지. 보통 불꽃놀이가 7시, 9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디즈니랜드 봉쇄는 6시인가? 그때 봉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어쨌든 저는 끌려갔어요. 호텔에 끌려가서 2주 동안 격리했습니다. 근데 호텔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게 원래 리조트로 쓰던 호텔인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격리 호텔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격리 밥이고요. 제가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은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주일간 진짜 2kg인가 3kg 그냥 빠졌었어요. 그리고 맛대가리도 없어요. 입맛에 안 맞죠. 격리밥이 맛이 없다기보다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었어요. 그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당시에 날짜 정해서 이렇게 배달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마트에서 배달시켜가지고 이런 거는 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 미지근한 콜라 먹고 뭐 이렇게 버텼습니다. 슬기로운 격리생활 하겠다고 뭐 공부할 것도 들고 가고, 뭐 하루 되게 빡세게 살았더라고요. 야씨 유튜브를 해.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가기 전에 방 한번 찍었던 영상인데 저기 창문은 안 열렸어요. 사람 뛰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1박에 좀 비싼 방이었는데 금액이 다행히 청구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 직원이 너무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좀 되게 착잡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안타깝고. 이렇게 좋은 리조트가 운영을 못하고 그냥 격리시설로 사용된다는 것도 좀 안타까웠었어요. 어쨌든 나오니까 또 행복해서 와 탈출이다 이러면서 좀 좋았던 기억이 나요. 호텔 격리 2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일주일 격리하면서 이제 코로나 당연히 음성 나오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엄청 수치스러웠어요. 회사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디즈니 가서 격리된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창피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냥 추억이 됐네요. 어이없는 추억. 그래서 이때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상해에 놀러 오시고 디즈니랜드 가신다면
이런 시즌 맞춰서 놀러 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크리스마스 기간이라서 또 디즈니 크리스마스도 뒤집어지게 이쁘거든요. 생각보다 디즈니 꿀팁을 못 풀었는데 주토피아는 오픈하자마자 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저의 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제는 그냥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중국 생활하면서 이제 별일 다 겪어보네요. 그러면 평온한 시간 되시고요. 안녕!